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그냥 버티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혹시 이 말 요즘 자주 하고 계신가요? 이 말들은 의겸손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노후를 망치는 독이 되는 말버릇입니다. 특히 50대. 지금 이 시기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일자리도 줄어들며 자식은 독립해가고 자신의 삶을 다시 마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자신의 가능성을 끊는 말, 변화를 포기하는 말, 지금을 정지시키는 말을 반복하게 되면 노후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가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생각의 시작이고 생각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결국 미래가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50대에 자주 하면 반드시 후회하는 말버릇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당신이 무심코 내뱉는 그 말이 앞으로 10년 뒤 당신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가 바꿔야 할 말이 뭔지, 지금부터 어떤 말로 나를 이끌어야 할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이 나이에 뭘 해? 가능성을 스스로 끊는 말입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지금 시작해봤자 늦었지. 나 같은 사람이 뭘 새로 해? 이 말은 겸손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자기 비하처럼 들리지만 속으로는 모든 시도를 막는 핑계가 됩니다. 1. 새로운 일을 배우지 않습니다. 2. 사람을 새로 만나지 않습니다. 3. 건강관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4. 루틴을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5. 작은 수입을 만드는 노력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늦었으니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 당신이 50대라면 앞으로 30년, 길면 40년을 더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새로 하지 않고 과거의 관성만으로 버틴다면 그건 삶의 연장이 아니라 생존의 반복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 무슨 자격증이야? 이 나이에 유튜브가 되겠어? 이 나이에 공부해서 뭐 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버리고 시작한 사람들은 60대에도 자격증을 따고 70대에도 유튜브를 시작하고 80대에도 책을 씁니다. 그들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준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50대는 더 이상 노년이 아닙니다. 인생의 전환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가능성을 끊는 말을 한다면 남은 삶은 그 말의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틀은 점점 더 좁아지고 답답해지고 당신을 고립시키게 됩니다. 이 나이에 뭘 해? 이 말은 당신의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자식은 그렇게 말하는 부모를 보며 우리 엄마는 도전하지 않아. 우리 아버지는 더 이상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아. 라고 느낍니다. 그렇게 세대 간의 대화가 줄고 자식과의 감정 거리도 멀어지게 됩니다. 또한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계속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는 에너지가 닫힙니다. 쟤는 맨날 안 된다고 해. 뭘 하자고 해도 반응이 없어. 이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남는 건 혼자서 이 나이에 뭘 해라고 되뇌는 고립된 일상입니다. 그 말은 누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든 감옥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해라는 말은 당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독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말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해볼 수 있어. 늦지 않았어. 작게라도 시작해보자. 이 말은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미래를 다시 씁니다. 그 말 하나 바꾸는데 돈이 드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자기 자신에게 한 번만 허락을 주면 됩니다.
그 말의 허락이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그냥 버티면 되지. 방치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 나보다 힘든 사람도 많은데 크게 아픈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말하며 당신은 오늘도 그냥 버티고 있지는 않나요? 겉보기엔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걸 방치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냥 버틴다는 말은 어느새 당신의 삶을 고정시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조용히 삶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병원은 나중에 간다. 운동은 귀찮아서 안 한다. 관계는 불편하니 줄인다. 식사는 대충 때운다. 돈 관리는 피곤하니 안 본다. 이 모든 게 그냥 이대로 버티자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버팀이 쌓이면 그게 바로 무너짐의 시작이란 겁니다. 노년의 위기는 폭풍처럼 오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아주 느리게 그리고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는 이미 걷기 힘들어지고 난 뒤고 관계가 무너질 때는 전화할 사람이 없어진 다음이며 돈이 바닥날 때는 적금이 거의 다 사라진 다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냥 버틴다고 말한 시간 동안 건강은 조금씩 망가지고 감정은 조금씩 말라가고 생각은 굳어지고 삶은 고립돼 갑니다. 이게 바로 방치의 무서움입니다. 버티는 삶은 겉으론 강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갑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관리하지 않으면 그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치아도 관리하지 않으면 빠지고 관절도 쓰기만 하면 망가지고 마음도 소통하지 않으면 병들고 돈도 쓰기만 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냥 버티자는 말은 이 모든 걸 그대로 두겠다는 말입니다. 결국 당신의 삶 전체를 무대응 상태로 놓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무대응은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터뜨립니다. 병이 오고 돈이 없어지고 마음이 붕괴되고 사람도 떠납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때 그냥 참고만 있지 말걸? 왜 이렇게 방치했을까?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그 후에는 아무리 빨라도 이미 삶의 중요한 부분이 손 쓸 수 없게 된 뒤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냥 버티자는 말은 지금부터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버틴다는 건 견디는 게 아닙니다. 놓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놓아두면 삶은 서서히 망가집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돌아보고 움직이고 조금씩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만 걷고 일주일에 한 번만 건강검진 예약하고 한 달에 한 번 지출 내역 확인하고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적어보는 일기 한 줄. 이런 아주 작은 움직임이 방치에서 벗어나 관리로 가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삶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진짜 살아가는 중인가? 아니면 그냥 버티는 중인가? 그 질문이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첫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애들이 잘하겠지. 기대는 관계를 망칩니다. 그래도 우리 애들은 잘할 거야. 자식이 부모를 버리진 않겠지. 아무 말 안 해도 챙겨주겠지. 이렇게 믿으며 오늘도 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계신가요? 그 마음 이해됩니다. 자식을 키우는 동안 희생했던 시간과 노력,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 이 아이는 나를 저버리지 않겠지 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말이, 이 믿음이 노후를 망치는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잘하겠지라는 말은 실제로는 내가 할 걸 안 하겠다는 뜻이고 내가 책임을 내려놓겠다는 뜻이며 내가 기대한 만큼 상처받겠다는 예고입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심이 깊어도 그들도 자신들의 삶을 꾸리기 바쁩니다. 직장 일에 치이고 자녀 교육비에 허덕이고 부부 관계로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 자식에게 부모가 기대고 있다면 그건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부담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저 얘가 요즘 연락이 없네. 이제는 생일도 그냥 넘기네. 뭔가 섭섭하네. 이런 감정만 쌓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결국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자식은 부모가 말을 안 해서 부담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엄마가 말은 안 해도 뭔가 계속 기대하는 것 같아. 아빠가 가만히 있는데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져. 이런 감정이 쌓이고 쌓이면 부담은 벽이 되고 벽은 거리감이 됩니다. 그 거리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 멀어지고 결국 사이좋은 가족이라는 외피 속에 의무감만 남은 관계가 됩니다. 그때 부모는 말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기대하지 말걸. 괜히 마음 줬다가 상처만 받았네. 역시 자식도 남이야. 하지만 그 원인은 자식이 아니라 기대하고만 있었던 자신에게 있습니다. 기대는 표현하지 않으면 쌓이고 쌓이면 무거워지고 무거워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깨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애들이 잘하겠지는 노후를 고립시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자식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관계 방치 선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 대신 표현하세요. 요구하세요. 때로는 부탁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스스로 움직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자신의 삶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식은 오히려 더 돌아봅니다. 그게 존경이고 배려고 진짜 효입니다. 자식은 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기대만 하고 있었다면 그건 스스로 만든 외로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말을 바꿔보세요. 애들이 잘하겠지가 아니라 나는 나대로 준비하겠다.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다. 이 말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가장 강한 방패가 됩니다. 넷째, 나는 괜찮아. 감정을 억누르면 결국 터집니다. 난 괜찮아. 그 정도 일은 별거 아니야. 내가 참으면 되지 뭐. 이 말 50대 이후에 더 자주 하지 않나요? 가족과의 갈등이 있어도 몸이 아파도 마음이 힘들어도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며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계속 반복되면 문제는 결국 터집니다. 왜냐고요?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눌러둘 뿐이고 어느 순간 쌓이고 쌓인 끝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나는 괜찮아라는 말의 이면에는 사실 수많은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외로움, 억울함, 무시당함, 슬픔, 지침. 그런데 그걸 표현하지 않고 억누르기만 하면 몸으로 나타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안 오고 화가 자꾸 치밀고 어깨가 무겁고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억눌린 감정이 몸을 통해 흘러나오는 신호입니다. 특히 50대 이후는 호르몬 변화, 신체 노화, 정체성 혼란 등이 겹쳐 감정의 민감도가 더 커지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계속해서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면 마음의 균형은 무너지고 정신 건강은 흔들리게 됩니다. 가족은 말합니다. 엄마는 늘 괜찮대. 아빠는 아무 말 없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속은 더 상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사소한 일로 갑자기 폭발합니다. 쌓였던 말이 한꺼번에 터지고 참았던 감정이 억누를 수 없게 되고 주변 사람은 당황하고 관계는 한순간에 틀어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라는 말은 감정을 덮는 말일 뿐 해결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괜찮아지려면 감정을 들여다봐야 하고 표현해야 하며 때로는 약하게 보여도 괜찮다고 자기 자신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이건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태도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일수록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마음의 벽을 더 높이 쌓고 결국 혼자 무너집니다. 지금 당신이 자꾸 참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말해보세요. 요즘 나 좀 힘들어. 이 말 들으면 좀 위로가 될 것 같아. 그날은 사실 기분이 안 좋았어. 이런 말 한마디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출구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도 당신의 마음을 알게 되고 조금씩 연결이 다시 시작됩니다. 감정은 표현해야 가벼워집니다. 들여다봐야 정리됩니다. 말해야 치유됩니다. 나는 괜찮아라는 말 대신 사실 좀 힘들다. 이건 좀 속상했다.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 말 한 줄이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노후를 건강하게 지키는 첫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그 사람은 원래 그래. 단념이 관계를 끊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말해봐야 소용없어. 바뀌지도 않을 텐데 뭐하러 힘써. 혹시 이 말을 마음속에서 자주 되뇌고 있지는 않나요? 부부 사이에서, 형제 사이에서, 오랜 친구나 자식에게조차 이 말을 반복하는 순간 당신의 관계는 조용히 멀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기대였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다르겠지. 한 번쯤은 바뀌지 않을까? 하지만 반복되는 실망, 계속된 벽,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 순간들이 쌓이면 사람은 기대 대신 단념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념은 말을 멈추게 만들고 대화를 포기하게 하고 결국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결과를 만듭니다. 말해봐야 안 들어. 저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들어. 바꿀 수 없는 사람한테 왜 내가 노력해야 해? 이런 말은 당신의 에너지를 아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보호라는 이름으로 감정을 닫아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처음엔 말만 줄었지만 이젠 연락도 줄고 표정도 사라지고 존재조차 신경 쓰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린 그냥 그런 사이야. 그 사람과는 대화가 안 돼. 이제 기대도 없어. 하지만 진실은 기대를 접은 게 아니라 마음을 접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접힌 마음은 다시 펴기 어렵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관계 회복의 속도가 더딥니다. 시간도 한정적이고 감정도 쉽게 풀리지 않고 서로가 점점 더 자기 방식에 고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그 사람은 원래 그래라고 단념해버리면 그 관계는 회복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립입니다. 가족과 대화가 끊기고 친구와 연락이 끊기고 자식과 감정이 끊기고 남은 건 혼자서 어차피 다들 그런 거지라는 말만 되뇌는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라는 말은 당신이 관계를 포기하는 선언입니다. 그 말은 상대를 향한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한 무기력의 표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말을 바꿔야 합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 내가 너무 단정했나? 한 번 더 얘기해 볼까? 다시 다가가 보자. 이런 말들이 끊긴 관계에 조금씩 숨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념을 멈추면 기회는 다시 생깁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당신의 마음 닫기가 아닌 마음 여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이 말 대신 나도 한 번 더 시도해 볼게요. 이 말을 해보세요. 당신의 노후는 혼자가 아니라 이어진 관계 속에서 더 따뜻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해? 그냥 버티면 되지. 애들이 잘하겠지. 나는 괜찮아.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이 5마디는 그저 지나가는 말 같지만 당신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립니다. 50대는 단순한 중년이 아닙니다.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스스로 가능성을 끊고 몸과 감정을 방치하고 관계를 단념하고 자식에게 기대고 있다면 노후는 준비가 아니라 포기로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말은 곧 태도이고 태도는 곧 삶의 방향입니다. 지금 어떤 말을 입에 달고 사느냐에 따라 10년 뒤 당신은 더 단단해질 수도
혹은 더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아. 하루라도 움직이면 삶이 바뀐다. 기대하지 말고 준비하자. 괜찮지 않다면 말해도 된다. 관계는 내가 지켜야 다시 이어진다. 이 5마디가 당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가장 강력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